네, 헬로 차이나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는 오늘 내림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그래도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 27일에 장대 음봉을 내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반등권의 움직임이 한 이틀간 보였습니다. 오늘도 양봉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중국 증시 마감대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의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증권 이상현 주임입니다. 지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중국의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5억 명, 인터넷 사용 인구가 5억 명을 돌파한 이후에 2015년 상반기에 6억 6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급률은 48.8%까지 올라오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 보급률 확대는 모바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하는 비중은 88.9%로 전체 인터넷 사용 인구의 90%가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모바일 인터넷 인구는 6억 명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내에서 모바일 접속 환경이 호전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에서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런 정보의 소통이나 오락수단을 넘어서 이제 의료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사업 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랜선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보다는 이 유선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유선 인터넷보다는 무선 인터넷으로 더 빠른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2015년 상반기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면서 가장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전자상거래 영역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나 찡뚱 같은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이고요. 전자상거래를 확산이 되면서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관련 사업들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모바일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인터넷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가 되면서 인터넷 금융으로도 상당히 좀 속도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러한 그 산업 발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을 가져오셨을 텐데요. 어떤 기업의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상해에 상장된 항생전자입니다. 항생전자는 1995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설립 초기에는 증권 중개업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판매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증권에 관련된 이런 사업만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은행과 자산운용 등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수익 모델을 1.0 사업으로 회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 사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2006년에서 2007년도 증시가 급등하면서 중국 대형 국유기업들의 보호예수 물량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정보화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런 항생전자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전반적인 매출 성장이 나타났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 항생전자의 사업 구조가 하드웨어 비중이 42%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52.7%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절반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강화를 내세우면서 2008년도에는 1년 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하드웨어는 23%로 축소가 됐고 소프트웨어는 62%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 변화를 했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소프트웨어가 90% 육박하는 상황이고 하드웨어 비중은 3%까지 많이 하락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생전자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생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통적인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사에서 핀테크 사업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하고자 2008년에 장기적인 전략 방향을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기업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상해영명과 항생치원 인수를 통해서 전통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핀테크 사업 진출을 동시에 모색하기 시작했고요.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IT 서비스나 트래픽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 전반을 2.0 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 사업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제공해서 2.0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진출을 한 건데요. 이런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2013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고 항생취원 인수했던 회사죠. HOMS, 수미펀드망 이 세 개 회사를 앞세워서 핀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 모습입니다. 10년 이상의 이런 금융권 고객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IT 관련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핀테크 사업에 있어서도 온라인 거래 통로 그리고 사모기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금융정보 서비스, 온라인 펀드 마켓, 그리고 은행 IT 클라우드 등 전방위적인 이 핀테크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핀테크 사업이 전통적인 사업에 비해서 매출의 기여도가 낮은 상황이지만 시장 내 이런 전통 사업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신사업도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알리바바의 지분 투자 내용입니다. 알리바바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지만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죠. 마윈이 동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되면서 향후 알리바바의 합작을 통한 성장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항생전자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현재 항생전자는 항생전자그룹의 자회사입니다. 항생전자그룹이 항생전자 지분의 20.62%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 항생전자그룹 같은 경우가 17명의 공동 창업자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 4월에 마인이 이 절강융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항생전자그룹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강융신이 항생전자그룹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절강융신은 마인이 9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마인의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보시면 마인이 항생전자그룹을 보유하고 있고 항생전자그룹이 항생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이 항생전자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인 항생전자의 이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17명의 창업자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사결정에 있어서 다수의 이사결정 참여로 인해서 효율성이 낮은 구조였고요. 신사업의 전개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리바바의 마윈이 지분을 직접 투자를 하면서 향후 빠른 속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항생전자는 알리바바가 추구하는 온라인 금융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알리바바는 사모펀드 투자관리 클라우드 플랫폼인 HOMS와 은행 2.0 클라우드 플랫폼인 항생운용 그리고 온라인 펀드 마켓인 수미펀드망 금융 데이터 및 정보 제공 플랫폼인 항생치원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항생전자의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고 알리바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자상거래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합하여서 중국 내 온라인 금융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실질적인 대주주라는 그 점이네요. 이 항생전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인터넷 금융시대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금융은 현재 빠르게 핀테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보통 이 시간에는 뭐 국내 기업이나 같이 비교를 한다거나 중국 기업 같이 비교를 하는데 중국이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중국의 핀테크 산업의 현재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크게 지급결제, 뭐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나 텐센트의 텐페이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이 있고 P2P 온라인 대출,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펀드 판매, 인터넷 보험, 전자상거래 소액 대출, 인터넷 증권 등 다방면으로 성장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의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텐페이가 전체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 및 접수, 은행카드 수금 대행, 기타 결제 서비스 등 온라인상의 주요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2P 온라인 대출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고요. 보통 1에서 4개월 정도의 단기 차입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이자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이자율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2014년 평균 이자율이 19.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산업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P2P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5,000포인트에서 상해 증시가 5,000포인트에서 하락할 당시에 주요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P2P 대출이나 장외 신용 같은 경우가 지목이 됐었는데요. 현재 이렇게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될 만큼 중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관련 규제 정비로 인해서 기존과 같은 높은 성장률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금융시장이 대세로 온라인 금융이 자리 잡은 상황이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야기하는 가운데 알리바바 텐센트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시장 내에 지배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빠른 성장 이후에 최근 IT 혁신이 접목되면서 전환기에 접어든 상황이고, 항생전자와 같은 이런 업체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 IT 시스템 투자의 영향과 신사 확대의 영향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항생전자 같은 경우는 100조 위안에 달하는 금융 자산을 연계하는 플랫폼 업체로 성장한 상황이고요. 온라인 금융 분야의 절대 강자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 항생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가 나타났었는데요. 2012년도에 항생전자는 사모펀드 자금관리 소프트웨어인 이 HOMS를 개발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자금 운영 상황이나 현재 수익률 등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초기에는 주로 채권 거래에 사용됐으나 2013년도 이후에는 주식이나 이런 선물 거래까지 확산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고객의 투자 자금을 서로 다른 계좌로 분배할 수 있고, 평균 매매가를 제공하는 등 이런 사용 편의성 때문에 인기가 높았고, 장외 신용 융자 업체와 증권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장외 신용 융자 업체와 우산 신탁의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사용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 급락의 주요 요인으로 이 장외 신용이 지목되면서 증감위가 이 HOMS의 실명 인증 규정 위반을 지적했고, 이를 이유로 5억 위안의 벌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5억 위안은 우리나라 1,000억 원 수준인데요. 이 항생전자 같은 경우가 1년 2015년도 예상 매출액이 지금 3,700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의 벌금이면 굉장히 높은 벌금 수준인데요. 이번 처벌로 인터넷 금융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겼고, 연간 실적 적자 전환 예상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증감위가 또 발표를 했던 게 벌금의 일정 부분을 발표했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를 주었고, 이번 조치가 이런 동사의 장기적인 성장성 훼손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공정한 경쟁의 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핀테크 산업은,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은 사실 거북이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핀테크 산업은 토끼 걸음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그 종목이 바로 이야기가 됐던 이 항생전자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살펴주시죠. 네. 항생전자는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인 대주주가 마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생태계를 통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리바바는 핵심 금융 계열사인 안트 파이낸셜과 업무 제휴를 강화하고, 산탄 파이낸셜이라는 인터넷 금융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산탄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이 P2P 대출과 인터넷 신용 대출, 이런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이고요. 결제 시스템이 알리페이, 그리고 온라인 은행의 마이뱅크, 소액 대출 서비스인 안트 마이크로 등 다양한 회사를 지금 알리바바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생전자는 알리바바가 설립한 신용 시스템 회사인 마이금복과 함께 다양한 금융 서비스 플랫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이금복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그 전자상거래 시스템 내에 있는 고객들 3억 명의 개인 고객과 800만 개 이상의 소규모 업체들의 신용관리를 하는 상황이고, 이를 활용해서 대출 관련 업체와 중국판 블룸버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금융기관 단말기 서비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윈드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투자자의 90% 이상, 중국 내에 있는 기관 투자자의 90% 이상이 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윈드의 주요 고객이 이런 금융기관인 반면에 항생전자가 지금 이 마이금복과 하려고 하는 이 중국판 블룸버그 서비스는 개인 고객과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경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알리바바의 금융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금융시장 내에서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초까지만 해도 22안, 그리고 2012년도 말에는 12안 정도의 거래가 됐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증시가 급등하면서 182안 수준에 근접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PER 기준으로 보면 약 200배 수준까지 올라왔던 모습인데요. 현재는 PER 수준이 여전히 88배 수준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성장성이 반영이 되었고, 이때 2015년도 6월, 5월 달에 상승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이전에 마인이 지분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됐어 보이고 있고, 현재 중국의 그 핀테크 산업의 성장,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핀테크에 대한 규제가 없는 가운데서 기업들의 창의적인 그런 핀테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82안, 손절가는 52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현 주인과 함께 이 항생전자 살펴봤습니다. 항생전자는 이 마인과 함께 글로벌 금융 그룹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알리바바와 이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 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헬로차이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켓 2막 1장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